누리과정 재원 분담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무엇이고 또 재원 분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짚어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영 교육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뉴스에서 종종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네. 누리과정이 무엇이고 도입된 취지가 뭔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 3에서 5세 어린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그게 두 개로 분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부분에 있는 보육, 교육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도입된 이유는 그 만 3세에서 5세 요 나이에 배우는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데 그때 네. 실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공공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이 합의가 되면서 2012년부터 도입된 그 공통의 어떤 의무적인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네. 이게 그 도입 당시에도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그 2012년 도입할 당시에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들 이렇게 합의하고 긍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2012년 여러 교육감님들의 신년사를 보면 상당히 환영한다는 신년사가 꽤 많았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는 만 5세에 대해서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만 5세에서 3세, 4세 이렇게 네. 확대가 되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됐던 거는 그 이후에 좀 재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원하는 만큼 크게 빠르게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네.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초중등 이 누리과정을 포함한 초중등 의무교육 단계에 있어서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일단 뚝 띄어서 그것을 교육청에 보내서 그것을 이러한 의무교육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불행히도 2013, 14, 15 요때 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부분 때문에 어떤 세수가 네. 조금 작아진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빨리 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네. 재원에 있어서의 좀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원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던 겁니까? 2012년 당시에는 전액을 전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는 데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네. 2013, 14에 있어서는 3세, 4세 확대하면서 일부 국고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지방교육 교부금으로 갔고 네네. 그다음에 올해의 경우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전체가 맡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사이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조금씩 더 분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런 모양들을 가져왔습니다. 2012년부터. 네. 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요, 이 예산을 좀 교육청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네. 사실과 맞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2015년도 그랬고 2016년 저희가 지금 편성한 예산에서도 그렇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안에 담아서 저희가 교육청에 이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내국세,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세목들입니다. 그거의 20.27%로 정해지고요. 그거를 뚝 띄어서 이것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데 그거를 계산을 다 교육청별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할 때 당연히 유아수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유아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곳은 다 예산을 담아서 보냈고 또 하나 저희가 해놓은 것은 이 부분을 의무지출 경비로 이렇게 시행령에 담아서 네. 반드시 좀 편성하도록 이렇게 종용해 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
편성되기를 바라는데 일부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실제로 편성을 안 한 부분들 그리고 또 네. 이게 시도의회에 가서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돼 있는 것이 삭감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부 교육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일부에서는 이제 이 보육료가 교육청에서 부담할 경비가 아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기본적으로 이 3에서 5세 그 어린이 아이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교육하고 보육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의 또 교육적인 부분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책임을 지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합의가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분절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지도 감독권이 없는 어린이집의 예산을 받아다가 이렇게 주는 모양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반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유보 통합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재정을 통합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이러한 지도 감독권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네. 가시화되고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같이 통합이 된다면 그러한 교육청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 일이 아닌데 교육청의 예산을 왜 거기다 써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오해는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예산 편성하는 주체가 볼 때 내가 다 모든 걸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의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 이쪽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이나 법령들에 근거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 누리과정 예산이 약 4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2016년의 경우에. 그래서 이 4조 원이 의무 지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조금은 과도한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뭐냐면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가 의무 지출입니다. 그냥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되고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그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제 재정 여건상 어렵다 지금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보내고요. 네. 또 시도에서 또 전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그게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2016년에 교육청이 하는 살림 전체 규모가. 근데 그게 이제 충분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쪽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원하는 만큼 빨리 늘어나지는 못했지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지방채 발행 부분을 좀 일정 정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의 경우에는 6.1조고 내년의 경우 2015가 6.1조고 내년이 3.9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줬고 그리고 하나 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시도에서 오는 법정 전입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 정도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교육청에서 이 정도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금액 차이가 한 1.6조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네. 시각 차이를 저희가 좁히려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시도교육청하고 개별 시도교육청하고 이게 예산 숫자들을 맞춰보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액 편성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 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그 완전히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편성한 교육청이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그리고 재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좀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 이제 못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제의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도의회에 이 부분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 부분에 가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개별 시도교육청과 이렇게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예산 상황들을 하나하나 숫자들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입금의 규모는 이만큼이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규모는 얼만큼이고 지출에 이런 항목이 있고 수입에 이런 항목이 있고 그걸 하나하나 맞추면서 실제로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일단 예산 상황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월 5일까지 지금 안한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교육부도 일정 정도 뭐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좀 예산을 줄여서 이런 부분들의 누리과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3천억 목적 예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 그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재해에 대비하는 부분 중에 결국 재해가 안 일어나면 그건 뭐 다양한 일이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교육청별로 성과 평가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또 1,1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또 특교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리과정 편성이 보다 좀 가능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든 좀 잘 조율을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자, 하지만 이 경기도의회에서 네. 또 이 의장석 점거 등 이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면 기분이 상당히 좀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논의가 잘 돼서 저런 충돌이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기도의 경우에 교육청 누리 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교육청 예산이 그래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어려운 편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거를 어떤 재정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취지가 3에서 5세 어린이 유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공성을 갖자라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 재정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서 실제로 1월 말 전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열심히 좀 개별 접촉도 하고 해결 방안들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